여러분 케이스 스터디 하나만 하고 오늘은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유엔에서 수많은 원조가 왔었고 수많은 국가가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서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늘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실제적으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같이 힘들어했거든요. 제시카라는 친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은 눈물밖에 마실 것이 없다고 하는데 뭐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자립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시카는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과제를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안에 있는 열정과 의지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난하긴 하지만 이 가난을 내가 실제로 탈피하기 위한 자기만의 무언가의 열정과 의지가 있는 게 뭐였냐 보니까 자립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나도 돈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데 나도 조금만 누군가가 마중물을 넣어준다면은 나도 창업할 수 있고 돈을 벌어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행을 갖다가 가도 신용이 안 돼서 빌릴 수도 없고요. 누군가 나를 갖다가 믿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가 없었던 거예요. 염소 몇 마리를 사고 싶어하는 빈민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제시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이 아저씨가요. 제시카가 매년 해마다 아프리카로 자원봉사를 왔는데 똑같이 변함없이 옆에 이제 보면서 제시카를 갖다가 봤던 것 같아요. 제시카한테 물어봅니다. 제시카, 나한테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염소 사업을 되게 잘해서 자립도 할 수 있고 내가 이 돈으로 우리 자녀들도 먹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 투자해주면 안 될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될까? 돈을 갖다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제시카가 이 아저씨가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근데 하도 강청을 하니까 이 아저씨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이 아저씨가 진짜 염소 사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염소 사업을 이렇게 잘할 거라 생각을 못했죠. 그 돈을 가지고 염소 사업을 했고 지속적인 성장과 수입이 생겼고 가족들은 더 이상 굶지 않게 되었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제적 자립을 하게 된 거죠. 제시카는 이렇게 창업 욕구가 높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그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그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가를 갖다가 실제로 들은 다음에는 이거를 펀딩 사이트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자기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립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전 세계에 알려서 약간의 돈이라도 투자를 받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투자의 룰이 크지 않아요. 200달러, 300달러가 아니라 1인당 25달러. 그것도 투자예요.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그 돈이 펀딩이 채워지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벌면은 다시 갚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그것도 무상으로, 무이자로 당일 대출이 가능한 그런 키바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수수료도 없고요, 무이자고요, 당일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기부에서 25달러 투자로 우리들의 생각, 늘 기부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켜요. 기부를 하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고 얼마가 떼이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요즘엔 투명해져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놓긴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것들이 투명하진 않았었거든요. 단순한 기부에서 투자로 고객들의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후원자들의 생각을 바꿔놔요.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후원했을 때, 투자했을 때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돈이 되돌아오는가를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2번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보세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의 사업 아이템이 괜찮아서 돈을 잃을 것 같지가 않아. 이 사람한테 투자하면 나는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혹시 하는 마음에 연습 삼아서 전 투자를 했어요. 근데 돈이 돌아오더라고요.
몇 개월 후에 띵동 하고 날라옵니다. 뭐라고 오냐? 이 사람이 25달러 갚았다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벌어서. 그러면은 띵동 하고 날라오면서 돈을 갚았는데 이 돈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투자를 했죠. 한 번 더 투자해서 또 띵동 하고 날라왔어요. 이 사람이 돈을 갚은 거예요. 이걸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내가 준 돈이 투자가 된 돈이 제대로 들어가서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맞구나라는 확신과 신뢰를 갖게 돼요.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후원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점점 더 커졌어요. 중요한 건 내가 빌려준 돈을 갖다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회수율이죠. 상환율이죠. 근데 키바는 지금까지 96.9%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상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분들이요 굉장히 착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글쎄요 이 정도 높은 상환율이 나왔을까? 아마 아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져요. 아프리카 말리에 사는 30대 여성들로 구성된 벤칸 그룹 4명인데 그룹이래요. 근데 이분들은 키바를 통해서 550달러를 갖다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훈제 생선 장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그 빌돈을 다 갚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키바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에요. 그들의 실제로 자립을 위한 투자인 거고 그들의 아이디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가 투자를 통해서 동력을 실어주는 것.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과 실제로 사회 변화의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키바 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시카의 가족들이에요. 지금까지 누적 대출액이요 81개국에서 10억 달러, 1조 124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 실제적으로 대출이 되었고 투자가 된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160만 명, 저 같은 사람. 돈을 대출 받은 사람이 250만 명.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250만 명의 기업가, 다시 말하면 창업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사업화할 것인가. 인디아에 계신 분들은 많이 투자를 못 받으셨네요. 그래서 25달러를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사업해서 나중에 어떻게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환율 96.9%, 그 다음에 100%는 전체 돈이 다 필드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억 2천만 달러, 뭐 81개 국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영역이요. 여자들한테 투자를 하고요. 농업에 투자를 하고 교육과 그 다음에 아트와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난민들, 그 다음에 에코프렌드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더 투자하는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집니다. 키바의 사명은요. 단순히 돈을 대출해서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이라는 방법, 투자라는 방법을 쓰긴 했지만 돈만 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에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져요. 중요한 건 이건 스토리 펀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해피빈도 뭐 다음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의 스토리 펀딩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그 솔루션이 프로피터블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착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 기업들은 어떤 솔루션을 내고 있는지 그 솔루션이 실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지속 가능한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2주차 과제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가장 혁신적이라고 생각했거나 정말 호기심이 있는 기업, 그 기업을 하나를 선정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 무신사일 수도 있고요. 수아랩일 수도 있고요. 펠로톤일 수도 있고요. 토스일 수도 있고요. 카카오일 수도 있고 네이버일 수도 있겠죠. 그 기업 하나를 선정을 해서 아래 8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해보시는 겁니다.
답을 할 때에는 자료조사를 반드시 하셔야겠죠.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사를 찾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 대한 책이 있으면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뷰 기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여러분이 창업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What's the problem you're solving? 당신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이 발견했던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쭉 8가지 질문들을 보시고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들을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봬요.